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간담회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에게 핵무장기를 터주는 기반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 개발 및 군대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건데요.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 등 미국 첨단 기술 분야와의 교류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되는 수준의 국가로 대우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히 들으면 나빠진 곳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민감국가 조치는 사실 한국의 핵기술과 무기개발 능력을 고려해 사실상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열어준 행정명령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한국이 미국 정부에 의해 민감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중국 스파이로 추정되는 댓글 세력이나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감히 핵무장론을 꺼내들면서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라는 경고를 날리긴 하지만 사실 민감국가로 들어간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란 것이 워싱턴 브리핑의 중론이긴 합니다. 현재 민감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인도 등인데요.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핵무기를 미국이 눈 감아준 상황 속에서 개발해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 우리 한국의 핵무장 진행 상황에 대한 현주소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그동안 항상 비민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민감국가 명단으로 분류된다는 공문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에 통보된 것에 대해 철왕철래가 가득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냉정하게 살펴보니 오히려 이건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미국과 큰 교류 없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다다랐는데요. 북한과 이란은 테러 지원국, 중국과 러시아 등은 위험국가로 별도 지정돼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속한 카테고리는 절대로 이런 내용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한국의 진보 언론에서는 이런 조치가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한국 정치권과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건데요. 당장 북한에서 수십 기 핵미사일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평화를 논하며 해군의 나라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되묻고 싶은 지점이죠. 사실 한국은 단순 기술력뿐 아니라 인프라 측면에서도 당장이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월성 원전의 원자로 4기는 플루토늄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 중수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은 최대 6개월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최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이 계속 증강되는데 반대되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편애가 강해지자 자체 핵무장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수상한 세력의 외침일 뿐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독자 핵무장론자인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 정성장 씨는 인터뷰에서 핵탄두 3에서 6개를 빠르면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더 빠르면 3에서 6개월 내에도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죠. 심지어 민주당까지 너도나도 우클릭하며 조기 대선하면 안보 공약에 일본 수준의 핵 기술력을 갖추는 논의를 담고 핵무장을 금기시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애써 외면해 그렇지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정세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 역시 그냥 있어도 한국은 10년 내 핵무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가 반세기가량 휴전으로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쟁의 위협은 늘 상존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우리 민족의 천년의 원수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이 화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예전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군산공항과 외관 미사일 기지에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술 핵탄두가 배치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군산에서는 전투기 핵탄두를 싣고 언제든 발진할 수 있는 일종의 5분 대기조가 있었고 외관 포대에는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다른 방공무기로 대체된 상태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위협이 커지자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의 다시금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 자체 핵개발 무장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한미 정부 차원의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히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한국같이 무책임한 소국이 가져선 안 될 무기다. 미국의 51번째 주, 한주가 되려는 것이냐라며 이 틈을 따서 또다시 갈라치게 하는 지령을 내려 댓글 공작을 펼치는 모양새죠.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은 이미 핵탄두 개발 시작 휘슬을 불면 몇 달 안에 개발 완료를 마치고 전 세계 어디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춰준 상태입니다. 전 세계 어디라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로켓 추진체 기술력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간사인 한 중진 의원은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자체적인 핵개발 능력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은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전하는데요.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괌에 있는 전술핵 탄두를 다시 한반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은 바로 한국 자체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쪽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은 세계의 보안관이 되기를 꺼리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협상 카드만 있다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에 다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죠. 수십 년 전 이스라엘의 핵 개발에 눈 감아준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사일 사거리 관련 제약 조건이 해제됨에 따라 몇 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기술 개발을 마친 것이 아니었냐는 나름 자랑스러운 의심을 받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정복이라도 할 것처럼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공개한 현무5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핵무기의 직전 단계로 핵탄두만 실으면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탄두 하나만 8톤에 달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물미사일의 등장에 주변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조금만 변형하면 바로 핵미사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무언의 경고장이 된 겁니다. 실제로 탄두 하나의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하며 소련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탄두를 가졌는데도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해안 지역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억제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최신의 무기를 만들어낸 셈이고요. 정말로 우리 한국도 핵무장까지 단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개된 현무5를 통해 우리 한국은 이미 핵탄두 개발 시작 휘스를 불면 한두 달 안에 개발 완료를 마치고 전 세계 어디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춰준 상태라는 것이 확실해졌죠. 물론 현무5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재래식 핵무기는 거뜬히 넘어가는 미사일입니다. 8톤가량의 탄두부에 화약이 조금만 들어간 중금속 덩어리 폭탄인데요. 땅에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낙하 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당장 태풍이 무시무시하게 불던 날씨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시험 발사에서만 해도 350km를 날아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작은 섬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높은 정확도와 파괴력을 증명하기도 했으니까요. 원자력 관련 기술이 이미 세계 최상위급인 우리 연구진이 한두 달이면 핵탄두를 개발해 핵전쟁에 뛰어든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구라파의 산골짜기 작은 나라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알프스 산맥 깊숙이 품은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 덕분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록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을지라도 원점 자체를 제대로 타격하겠다는 수준의 엄청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진 나라기도 하죠. 평화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의 10만 양벽을 주장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힘을 비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겼던 것을 이제야 우리 후대가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